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가끔은 헤어스타일에 변신을 주거나 나에게 꼭 맞는 스타일의 옷을 입었을 때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 자신감 등은 어떤 힐링이나 테라피보다도 나의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만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멋진 스타일링과 헤어 관리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중년 여성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은 뭐니 해도 볼륨을 잡아주는 데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기존에 객관적으로 나의 체형과 나의 얼굴형을 망각한 채 좋아하는 것만 찾다 보니까 결국은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죠. 웜톤의 경우는 지성인 분들이 많고 또 피부가 좀 두꺼우세요. 탄력이 좀 더 있으시죠.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골드 계열의 액세서리가 잘 어울리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정감 있고 심플하게 나를 꾸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멋진 스타일의 우리 원장님이 나오시니까 이제 스튜디오도 막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젊었을 때 헤어스타일을 뭐 여전히 똑같이 고수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나이가 들어서는 안 어울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년 여성들에게 이제 특별히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따로 있는 건가요? 중년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체형이 변하게 돼요. 체형이 변해서 옷의 맵시가 살지 않고 또 머리숱이 작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숱이 작아지니까 헤어스타일의 연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시죠. 특히 윗부분에 볼륨이 점점 더 없어지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계시니까 일단 중년 여성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은 뭐니 해도 볼륨을 잡아주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볼륨을 살려줘라.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래도 머리숱이 많아서 항상 고민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진짜 머리가 자꾸 이렇게 초라해진다라고 하나?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왜 저렇게 이렇게 롤이나 고루프를 많이 마셨나 했더니 그런 이유였었군요. 볼륨을 살리려고. 네, 맞습니다. 네. 저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헤어롤을 머리에 가득 마시고 네. 화장을 하곤 하셨어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네, 텐데요. 네. 그 당시에는 왜 저렇게 수고스럽게 머리에 헤어롤을 마시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어느덧 중년이 되다 보니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네, 왜 그러시는지. 그 이유가 볼륨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빵빵한 머릿결을 유지하시려면 그 아침에 잠깐의 수고로움은 충분히 견디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헤어스타일을 고려할 때는 첫 번째로 볼륨을 살려라. 그러면 그게 어떤 중년 남성들한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중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네. 볼륨이 없어지는 건 머리숱이 얇아져서일 텐데요. 남성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볼륨이 없어지실 겁니다. 네.
이럴 때에는 좀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풍성한 머리숱을 가지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실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게 고민이고 또 요새는 뭐 꼭 중년이 아니더라도 뭐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분들도 탈모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피 관리, 헤어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풍성한 모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두피 관리를 해주시면 그 진행을 멈출 수는 없지만 네. 진행을 좀 늦춰지게 할 수는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단 너무 머리가 빠진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시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은.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요즘 환경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네. 젊은 사람들에게도 탈모가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네. 너무 탈모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해서 또 그게 더 스트레스가 그렇죠. 돼서 머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첫 번째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라. 네네. 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진 상태에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정확한 원인, 내가 머리가 왜 빠지고 있는지에 대한 탈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라. 네. 네. 그런 후에 나에게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해결 방법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서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신 후에 원인을 찾아내어서 네. 그다음에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일단 많이 진행되지 않고 요즘처럼 환절기에는 또 유난히 갑자기 빠지시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이럴 때는 샴푸 방법만 달리 하셔도 훨씬 네.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맞는 샴푸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문가의 조언을 좀 얻으셔서 나에게는 어떤 샴푸가 맞는지를 선택을 하신 후에 손바닥에 샴푸를 묻히셔서 충분히 거품을 내어주세요. 그런 네. 후에 지문을 이용해서 머리에 마사지를 한다는 느낌으로 두피를 자극하면서 손톱으로 하시게 되면 직접적으로 상처가 날 수가 있으니까 꼭 지문을 이용해서 두피를 샴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에게 잘 맞는 일단 샴푸를 뭐 지속용이냐 건성용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는 샴푸를 찾아주고 네.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막 샴푸를 머리에 두피에 이렇게 도포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에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으로 마사지를 하듯이 네, 손 지문으로. 네. 손 지문을 이용해서 그렇게 마사지를 하듯이 네. 머리를 감아주라는 말씀이셨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 저에게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게 샴푸를 많이 안 써도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또 깨끗하게 충분히 헹궈주시라. 그것도 아주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아요.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네. 광고 카피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두피도 똑같습니다. 샴푸의 잔여물들이 두피에 남아있게 되면 모공을 막거나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샴푸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헹궈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또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중년분들은 갱년기, 탈모, 흰머리 이 세 가지가 아마 제일 반갑지 않은 손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차트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중년에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삼총사가 있습니다. 네. 갱년기, 탈모, 그리고 흰머리가 있는데요. 이 삼총사가 공통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게 있어요. 네. 모발에
얇아지게 하고 또 푸석해지게 하고 또 힘이 없어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막 팍팍 와닿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중년으로 넘어가면서 머리가 빠지게 되고 네. 또 예전 같은 헤어스타일이 안 나오게 되고 또 볼륨이 안 살게 되고 하는 이유들이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 청소년기에는 사춘기와 함께 많은 숱을 자랑하고 두꺼운 네. 머릿결을 자랑했었잖아요.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서는 갱년기와 함께 머리숱이 없어지고 또 머리가 빠지는 탈모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탈모 샴푸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방금 나온 이 흰머리도 사실 많은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걸 매일 염색을 해야 되는데 염색을 또 안 하자니 또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고 염색을 하자니 또 너무 약이 독한 것 같고 이런 것도 정말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흰머리를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안타깝지만 염색을 해야 될지를 꼭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검정 머리에서 한 번에 짠 하고 전체적인 백발로 간다고 하면 너무 멋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의 흰머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앞부분 보이는 부분 또 구렛나룻 이런 부분이 먼저 살짝씩 비춰지거든요. 네. 염색을 안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한 번 해서 될 게 아니라 뿌리가 자라나는 시기만큼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흰머리가 모발을 얇아지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흰머리를 염색함으로 인해서 모발 손상이 돼서 그 손상도가 머리를 얇아지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선생님, 잦은 염색을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머리가 가늘어지고 약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염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걸까요? 염색을 하지 않으면 좋겠죠. 자연스럽게 염색을 하지 않으면 두피와 모발에도 상처를 주지 않아서 좋을 텐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멋지게 옷을 입었는데 흰머리가 보여서 좀 지저분해 보인다고 느끼시는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는 화장을 예쁘게 했는데 흰머리가 보여서 마치 관리를 안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염색의 단점은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된다는 그렇죠. 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하니까 이왕에 염색을 하실 거면 좀 더 현명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게 어떤 거죠?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세 달 정도의 선택적 주기로 방문을 하시는데요. 최대한 늦추시는 게 좋겠죠. 최대한 늦추는 게 내가 보기에 그 개개인의 한계치가 있거든요. 아, 정말 오늘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두 번 더 생각하시고 세 번째에 방문해 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 네. 옷도 내가 너무 사고 싶어서 바로 사는 것보다는 다음 날 한 번 더 생각하다 보면 아, 안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옷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염색도 한 번, 두 번 정도 생각하셨다가 세 번째 방문을 해주시고 네. 방문을 하신 다음에는 이왕이면 두피와 모발에 손상이 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염색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네. 최근에는 집에서 셀프로 염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네. 좋은 염색약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첫 번째는 염색약을 바른 채로 너무 오래 방치하시는 겁니다. 집에서 염색을 바르고 설거지를 하신다거나 뭐 집안일을 하신다거나 하면 시간을 딱 맞출 수 없잖아요. 중간에 좀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하는 부분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은 실은 아니에요. 화학적인 염색약이 두피에 시간 이상으로 오랫동안 남아있을 때, 두피에 손상을 입히게 되니까 좋지 않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샴푸와 마찬가지로 잘 헹궈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모발 안에 또는 두피 안에 염색약이 잔류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시간을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헹궈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샴푸와 마찬가지로 염색도 시간도 잘 지키고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아니, 그리고 저는 요새 아직도 이제 고민인 게 저한테 정말 적합한 스타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죠. 저도 아직도 어렵습니다. 네. 과연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무엇일까? 네.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좋을까? 그게 매일매일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누구에게나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나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네. 나의 체형은 어떤지, 그리고 나의 얼굴형은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신 후에 그 다음에 퍼스널 컬러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마네킹에 걸려있는 옷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제가 입었는데 거울 앞에서 서 있는 여인은 전혀 다른 여인인 경우가 맞아요. 있으셨죠? 네. 저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TV를 보다가도 드라마 주인공의 머리가 너무 예뻐서 다음날 당장 그 머리를 해달라고 달려갑니다. 네. 머리는 똑같은데 전혀 저에게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원인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기존에 객관적으로 나의 체형과 나의 얼굴형을 망각한 채 좋아하는 것만 찾다 보니까 결국은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사실 체형이나 얼굴형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걸 잘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점점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보다는 나한테 어울리고 적합한 스타일을 찾아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과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잘 맞으면 너무 행복하겠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보다는 우선시해서 그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객관적으로 나를 먼저 멀찍이 놓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 네. 그럼 아까 이제 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 중에 퍼스널 컬러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퍼스널 컬러가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건가요? 퍼스널 컬러라고 하는 건 얼굴에 조명이 생기는 것처럼 밝고 화사하게 보이게 하는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컬러를 얘기하는데요. 아, 네. 퍼스널 컬러를 잘 선택했을 때 나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찾았을 때는 정말 환해 보이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색상을 입거나 선택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찾아라가 중요한 핵심이네요. 네네. 그럼 그 퍼스널 컬러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선생님? 요즘은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 주는 곳이 꽤 있어요. 네. 그리고 진단을 받으러 가시는 젊은 층의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도 간단히 셀프 진단을 통해서 나는 어떤 톤의 피부를 가졌는지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는 어떤 건지를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셀프 진단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퍼스널 컬러는 아주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거를 집에서 셀프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피부, 머리카락, 눈동자색, 그리고 손목 안쪽에 있는 혈관색을 가지고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와 머리카락, 눈동자, 이 정맥 색상을 통해서요? 네네. 아, 네.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머리카락과 눈동자 색은 조명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은 피부와 손목 안쪽 정맥색으로 판단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퍼스널 컬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따뜻한 웜톤 그리고 차가운 쿨톤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뉘어요. 내가 햇빛에 나갔을 때 피부가 금방 까맣게 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웜톤에 해당이 되시고요. 네. 나는 타지 않고 빨갛게 있기만 하다가 다시 하얗게 돌아온다 라는 분들은 쿨톤에 해당이 되십니다. 웜톤의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주로 노란빛 피부들이 많으시고요. 쿨톤은 반대로 붉고 하얀 피부들이 많으시죠. 근데 이거는 100% 그렇다 뭐 요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웜톤의 경우는 지성인 분들이 많고 또 피부가 좀 두꺼우세요. 탄력이 좀 더 있으시죠.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골드 계열의 액세서리가 잘 어울리시고요. 그리고 셔츠를 입으신다면 하얀색보다는 아이보리색 셔츠가 훨씬 더 잘 어울리실 겁니다. 반대로 쿨톤인 경우에는 피부가 건성이거나 얇으신 분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실버톤의 액세서리, 실버톤의 시계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어울리실 거라 생각하고요. 반대로 아이보리색보다는 순백색의 하얀 티셔츠를 입으시면 좀 더 안정감 있고 얼굴이 환해 보이게 되죠. 아니 듣고 보니까 저 진단표를 보니까 저는 웜톤 같기는 한데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저는 무슨 톤일까요? 스스로도 판단이 가능한데요. 햇볕에 나갔을 때 금방 타시죠? 네, 저는 자주 금방 타는 편이에요. 선크림을 바르셔도 남들보다 쉽게 타실 수 있는 피부거든요. 그리고 피부톤도 좀 노란 피부시고 손목 안쪽에 혈관색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저는 선생님 보니까 손목의 정맥 색깔은 녹색 같은데 어떨까요? 차트를 또 준비해 봤는데요. 네. 손목의 정맥색으로 구분을 하는 거는 웜톤인 경우에는 주로 초록색으로 느껴지시고요. 그리고 쿨톤인 경우에는 정맥색이 좀 더 파랗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것도 초록색이다, 뭐 파란색이다 이렇게 나뉘진 않지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듣고 보니까 저는 전형적인 웜톤 같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 웜톤은? 스타일링을 웜톤인 경우에는 그 컬러 진단천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한데요. 웜톤인지 쿨톤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진단천을 보시면 저는 흰색 계통의 진단천을 준비했고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계통인 것 계통을 같아요. 준비했는데요. 제가 얼굴 아래에 진단천을 대볼 테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봐 주세요. 1번 그리고 2번.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은 2번 하얀 순백색을 댔을 때가 훨씬 얼굴이 환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쿨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보리색은 따뜻한 웜톤의 계열이에요. 아이보리색보다는 순백색의 하얀 컬러가 훨씬 더 확실히 딱 차이가 다르죠. 나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을 환해 보이게 할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소장님께서 한번 그럼 제가 해볼게요. 저는 그러면은 요 색상을 제 얼굴에 대봤을 때와 요 색상을 이렇게 얼굴에 대봤을 때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나요? 첫 번째 보이는 것보다 두 번째 색상을 댔을 때 훨씬 더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느껴지시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색상이 웜톤에 어울리는 색상인가요? 네, 파스텔 톤의 색상인데요. 처음에 보는 거는 스카이 블루색이잖아요. 이거는 쿨톤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파스텔 그린색은 웜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웜톤의 피부톤을 가지셨기 때문에 스카이블루보다는 파스텔 그린이 훨씬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선생님, 이런 이제 쿨톤이나 웜톤을 찾았다면 이거를 나의 뭐 염색이나 헤어스타일 이런 화장법 등에도 응용해 볼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그러기 위해서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 거고요. 염색을 하실 경우에는 브라운이라고 해도 따뜻한 브라운이 있고 또 차가운 계열의 브라운이 네. 있잖아요. 요즘 애쉬 브라운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차가운 톤의 브라운이에요. 아. 따뜻한 톤의 브라운은 레드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 뭐 웜 브라운 이렇게 나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에는 미용실에 가셔서 그냥 브라운으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저는 웜 브라운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네. 선택을 하셔서 염색을 하시면 더 어울리는 컬러를 찾으실 수 있고요. 또 메이크업이나 의상에도 응용을 해보신다면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좀 더 어울리는 컬러를 갖다 대니까 얼굴이 훨씬 더 화사하게 네.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변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자신감이 많이 상승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쿨톤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염색 색상을 추천해 주시나요? 쿨톤인 분들은 붉은기가 없는 톤의 브라운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웜톤인 분들은 붉은기가 좀 있는, 그렇다고 빨간 건 아니고 따뜻한 뭐 오렌지, 낙엽색 이런 네. 것들의 브라운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차가운 계열의 염색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쉬 브라운, 뭐 매트 브라운, 뭐 네. 이런 색깔들이 있죠. 그럼 선생님, 대표적으로 이제 쿨톤인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의상 색상 톤이랑 웜톤인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의상 색상 톤을 좀 알려주실까요? 쿨톤인 분들은 웜톤인 분들과 색상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같은 빨간색이라도 피부에 대봤을 때 쿨톤인 분들에게 어울리는 빨간색이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의 컬러를 통해서 진단천으로 가능을 한 거고요. 네. 쿨톤이기 때문에 파란색만 어울린다, 웜톤이기 때문에 빨간색만 어울린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 네. 여러 가지 색이 똑같이 응용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그 미묘한 차이로 같은 블루 계열이지만 좀 달랐잖아요. 네, 같은 네. 화이트 계열이지만 좀 달랐고 아. 그런 것처럼 진단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한 가지 색상에 한 4가지 종류씩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같은 옐로우래도 좀 어둡고 좀 밝고 붉은기가 있고 붉은기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새는 사실 어떤 나의 외모를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스타일링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나의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대인데, 이미지 메이킹은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잘 조합하는 거예요. 아, 네.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장점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연출을 하는 건데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상대에게 나의 인상을 좋게 심어주는 것에 있죠. 네.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이 앞으로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상대방을 만났을 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퍼스널 컬러 진단도 했고 또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도 했고 그리고 반갑지 않은 삼총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알았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은
전체적인 나의 이미지를 메이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스타일링을 하거나 할 때 나의 어떤 단점을 먼저 생각해서 그거를 막 이제 좀 커버하려고 하는데 사실 주력을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나의 장점을 먼저 찾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단점을 커버하려고 화장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턱이 좀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턱을 쉐이딩을 막 하시죠. 네. 그러다 보면 너무 진하게 돼서 목하고 선이 뚜렷하게 구분이 네. 되잖아요. 그럼 그곳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가 더 강조가 부각이 되는 되죠. 거죠. 네. 그래서 단점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네. 단점을 감추려고 하다 보면 그게 더 부각이 되니까 단점은 그냥 내비두고 대신 내가 갖고 있는 예쁜 구석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점을 찾아서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감추고 장점만 보이게 네. 그렇게 연출을 해주시는 것이 좋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훨씬 자신감도 상승하고 자기 만족감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변하잖아요. 네. 체형도 변하고 머리도 빠지고 옷을 입어도 이쁘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게 되고 우울감들이 많이 오거든요. 네. 예전 같지 않아서. 근데 조금씩만 변화해서 나의 이미지를 1%씩만 올린다면 훨씬 더 활기가 생기고 또 젊어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우울감은 내려가고 자존감은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들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명절 끝나고 난 뒤에는 뭔가 이제 헤어샵에 가서 본인의 어떤 헤어 스타일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신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언가를 하잖아요. 근데 특히나 헤어살롱에 오셔서 가족 간의 스트레스, 뭐 직장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머리 한 짐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시술을 하는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히 계시다가 다 끝나고 나서 얼굴이 확 변하고 네. 아름다워지고 하신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되게 기분 좋아하시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걸 볼 때 그것 또한 힐링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어떤 효과보다도 사실은 강력하게 그 상대방의 스타일을 변신을 줌으로써 기분 좋게 만들어주시는 선생님의 직업도 완전히 정말 힐러 같으세요. 저도 힐링을 시켜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받는 네. 그 성취감도 상당하거든요. 네, 네, 네. 손님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네. 정말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어떤 거를 계기로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꾸미기를 좋아했어요. 네. 꾸미기를 좋아해서 저녁에 잠을 안 자고 네. 막 옷을 리폼한다거나 뭐 네. 이렇게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예능계로 가는 것보다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아내가 되기를 바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불문과를 나왔는데요. 프랑스의 문화를 연구했다기보다는 거기에 유행하는 패션을 연구하셨군요. 패션에 훨씬 더 관심이 가게 네.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더 잘 맞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처음에는 메이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람의 스타일링을 해주다 보니까 내가 한 화장에 머리가 안 예쁘는 경우를 발견하기도 하고 네. 또 머리는 예쁜데 화장이 그거를 또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전체적으로 토탈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네. 그거를 잘 조화롭게 연결하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게 됐고 재미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작은 불문학도였지만 지금은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일도 일종의 어떤 작품을 하나 완성을 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외모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조화시키는 일? 네. 거창하지만 저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내면을 잘 닦아야 하고. 근데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면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룰 때 거기서 발견하는 시너지가 네.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삶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울했다가 이미지 변신을 통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활기차게 되고 하면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고 왜 우리 예쁘게 화장하고 그날 네. 스타일링이 잘 된 날은 자신감 막 상승하죠. 어디 가기 싫잖아요. 집에 빨리 네. 가면은 안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네. 뭐 만날 사람 없나 네. 전화도 하고 하거든요. 그만큼 외모에 있어서 사람들이 느끼는 힐링이 생각보다 더 많더라고요. 네. 그럼 선생님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공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의 경우가 있는데요. 미용대학을 갓 졸업하고 네. 저희 샵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손님들이 저를 따로 부르세요. 그래서 괜찮겠냐. 저런 이미지와 저렇게 웃지 않는 미소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저 친구 때문에 나 지금 좀 그렇다. 컴플레인이 들어오셨군요. 네네.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건 아니냐. 다음에는 저 친구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은 저희 샵의 에이스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의 이미지를 보고 웃지 않는 얼굴 그리고 그 표정이나 전체적인 말투에서 나오는 애티튜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서툴렀던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손님들이 불쾌감을 가지시기도 하고 좀 불편해 하시기도 하고 했는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이미지 메이킹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친구가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손님들이 샵에 왔을 때 제가 없어도 그 디자이너에게 머리를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고객님이 가장 큰 VIP가 되어 있으세요. 네. 심지어는 바비 인형 같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네. 요즘 가장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듣고 보니까 그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 같아요. 그럼요. 그 친구도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어떤 헤어스타일이나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 때는 좀 더 뭐 이렇게 자신감도 주눅이 들고 이랬을 텐데 본인에게 잘 맞는 이미지를 찾고 나니까 자신감도 상승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또 하는 일도 잘 되다 보니까 그런 긍정적인 선순환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뾰족했었는데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이런 것들로 20대는 좀 가득 차 있잖아요. 네. 나는 잘하고 싶은데 뭐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그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고 좀 더 온화해지면 실은 그 친구가 바뀌어서가 먼저인데 네. 본인은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많은 사랑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뾰족했던 산이 자꾸 깎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세모가 네모가 되고 네모가 동그라미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아, 네, 정말 보람 있으셨을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현대인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취업을 보거나 아니면 뭐 소개팅 서원을 나갈 때도 본인에게 잘 맞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그렇게 변신을 시도하셔가지고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학에 강의를 나갔는데요. 시각 디자인과의 교양 과목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강의를 했었는데 면접 메이크업, 취업 메이크업, 네. 그 여러 가지 그 전체적인 이미지를 관리하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들은 주로 좀 누워서 듣죠. 무슨 네. 말을 하려나 하고 내가 과연 저게 나에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으로 좀 관심이 없다가 점점 수업을 통해서 달라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정말 많이 달라져 있고 네. 되게 적극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업을 나가기 직전인 그 학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면접으로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꾸미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잘 알아서 연출을 하는 것이 자신감을 살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좋은 곳에 취직했다고 연락을 오고 네. 할 때 정말 뿌듯합니다. 아, 정말 보람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우리 원장님은 정말 사람들의 어떤 외모를 가꿔주시는 일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내면도 치유가 되는 일을 함께 동시에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팁이 있을까요, 선생님? 중년 분들이 공감하시고 가장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우울감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웅크려 있지 마시고 과감하게 자기를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미지 메이킹을 하실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로 빨간색 계통의 옷들을 많이들 그쵸. 입으시죠? 산에 가보면은 등산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원색, 막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많이 입으시는 것 같으세요. 네, 단풍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되게 현란하게 입으시는데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우울감에 있어요. 네. 우울하고 내가 뭔가 자꾸 작아지는 것 같으니까 위축이 되니까. 네, 작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걸 자꾸 색깔로 표현을 하시는데 네. 퍼스널 컬러 진단을 못 받으셨기 때문이겠죠. 네. 나에게 맞는 컬러를 찾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네. 찾았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정감 있고 심플하게 나를 꾸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과하면 못하지만 못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중에서 가장 심플해 보이는 것을 먼저 골라보세요. 산에 가실 때 빨간색의 등산 잠바보다는 잘 안 입지만 이거를 한번 입어볼까라고 꺼내보시는 그 마음 하나로도 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뭔가 이제 스타일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하지 말고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고 되도록이면 좀 심플한 쪽으로 추구를 해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커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액세서리도 과해지고 옷 색상이나 디자인도 이제 투머치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꼭 유념을 해둬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모임에 가거나 아니면 네. 뭐 차려입고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1년에 몇 번은 있잖아요. 그럴 때 색깔은 꼭 한 가지 메인 컬러 이외에 네. 2개, 3개까지 너무 과해지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블랙으로 코디를 하겠다라고 하면 빨간색의 브로치 정도 이렇게 해서 2가지 정도를 매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메인색이 과하면 안 되고 메인색은 단정하게 표현을 해주시되 뭔가 우리가 그 외모에서 느껴지는 포인트를 하나를 잡자라고 생각할 때 액세서리 같은 거를 좀 강하게 작지만 포인트 네. 있게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색을 과하게 섞어서 사용하지 말고 메인색 한 톤을 딱 나한테 맞는 것을 찾으신 후에 포인트를 과감하게 이제 한두 개씩 주는 것으로 네. 스타일링을 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선생님 오늘 정말 유용하고 즐거운 팁을 많이 나눠주신 것 같은데 함께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미지 메이킹이란 뭔지 뭐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다 보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시간도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경험도 저에게 너무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유,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시청자 여러분들? 나에게 꼭 맞는 스타일링을 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은 나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내면과 인생까지도 환하고 빛나게 바꿔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신 팁으로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더 멋진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